민주당이 27일 새벽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단독 의결하자 대검찰청이 직접 보도자료를 내고 국익과 국민의 권익 확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 시행 시 폐해를 지적하고 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검은 그 대표 사례로 한 사건을 콕 집어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설명했는데 그 사건은 다름 아닌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이었습니다. 대검이 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을 검수완박법 시행 시 대표적 폐해 사례로 꼽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은 검찰의 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4대 범죄, 즉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를 법안 공포 후 4개월 후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4개월이란 일종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결국 검수완박이라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데요. 이 중 2대 범죄, 즉 부패 경제는 최소 1년 6개월 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시까지 수사권 폐지가 유예되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우려입니다. 왜 이런 우려가 나오냐면요. 검사들은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독소 조항으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로 제한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검사들은 눈뜬 장님처럼 범죄를 보고도 모른 채 하라는 것이냐라는 노골적인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쟤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 이날 대검이 한 예로 들은 사건이 바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시행될 검수완박 법안의 폐해를 이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의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단박에 피부에 와닿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사건은 애초에는 경찰관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기밀을 누설한 단순 공직자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성남시 고위공무원들과 경찰관들이 유착해 수차례 수사 기밀을 거래한 사실을 밝혀냈고요. 결국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이 뇌물,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여러 부패 범죄 관련 혐의가 뒤섞인 아주 큰 사건이 됐습니다. 이처럼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는요, 뇌물수수 등 부패 범죄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처음엔 단독 범행이었다가 공범이 여러 명 드러나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사 수사권을 동일성 범위 내로 제한해 놓았으니 검사한테 범죄를 보고도 모른 채 하라는 것이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해당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혐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이 역시 동일한 범죄 사실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자,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검찰 보안 수사 과정에서 공범과 여죄 여부 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등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데요. 자, 때문에 검수완박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란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원론적 얘기로 돌아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어떤 파장을 불러오냐면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처럼 기록이 방대하거나 라임 옵티머스 사건처럼 전문가들도 복잡해 이해가 어려운 사건 공소 유지는 사실상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의 실체를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 청취 등 검증 과정이 불가피한데 이것도 수사에 포함되는 영역이니 공소 유지가 불가능한 것이겠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실 테지만 서해 페리오 침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모두 검찰에서 직접 수사했습니다.
또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세월호 참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죠. 그리고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수사하되 검찰 대응팀이 초동 수사부터 함께 하다시피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참사에는 항상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왜 갑자기 이런 사건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검수완박이 현실화되면 이 같은 사건들도 진상을 밝히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형 참사의 경우 초동부터 검찰이 나서는 것은 무엇보다 원인 규명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데요. 현장 보존, 증거 보전과 수집 감시, 검시, 부검, 시뮬레이션 실험과 과학, 기술적인 분석 절차를 제대로 갖춰야 기소와 재판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법리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인데 법리를 따지는 건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죠. 참사 유형과 원인에 따라 적용할 법령이 달라지고 규정된 의무를 지켰는지도 살펴봐야 입건 범위와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와 재판을 맡은 검찰에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깡그리 무시한 채 검수완박 법안 속에 검찰 직접 수사에서 대형 참사를 삭제했습니다. 누가? 더불어민주당이 말이지요. 자, 때문에 검수완박이 나랑은 무관한 일부 특정 계층에게만 적용되는 법으로 여겨 이번 사태에 무관심한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느낄 필요가 바로 이런 데서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폐를 쌍그리 무시한 채 자신들의 당리당락에만 의존해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깡그리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 그대로 이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이제 검수완박 4월 내 처리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가 문재인의 거부권 행사이고 다른 한 가지가 헌법재판소에 기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문재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기대는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기대 보는 일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이 오늘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심판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권한쟁의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검은 현재 이와 관련한 TF를 꾸려 검토 중에 있고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할 경우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최후의 수단까지 쓰게 된 것인데, 이렇게 된 이상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여론입니다. 부디 나의 삶과는 별개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시고, 또 어차피 180석 거대 여당이 통과시킬 건데 라는 자조 섞인 푸념을 제발 버리시고 끝까지 바람직한 국민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